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생들이 나섰는데요. 정성을 담은 김장을 이웃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백석대 학생들이 김장으로 분주합니다. 학생들은 우선 절인 배추에서 완전히 물을 빼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김치 이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바쁜 손으로 구석구석 양념을 치대고 마무리된 김치는 카트에 실려 포장까지 완벽하게 마칩니다. 이 중에는 아프리카와 인도 등에서 온 유학생들의 김치도 담겼습니다. 김치 만들었어요. 친구같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워요. 백석대 김장 봉사는 1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생 200여 명이 모여 3톤가량의 김치를 담궜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기독교 대학으로서 작은 거지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집으로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이제 식사하실 때 꼭 김치랑 맛있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잊어먹지 않고선 잘 먹지 뭐. 매년 보내오는 김치가 할머니는 고맙기만 합니다. 어제부터 추운데 와서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지 뭐. 자주 좀 놀러와요. 이날 학생들이 정성으로 담근 김치는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관장 공백 사태, 넉 달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데요. 세 차례 채용 공고에도 적격자를 찾지 못해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발표된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채용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당초 후보 1명이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2차 면접까지 봤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인사가 자질 논란에 휩싸여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6월 말 전 관장이 사임하면서 4개월이 넘도록 관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관장 공석에 따른 복지관 이용자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갑니다. 관장 공석이 벌써 한 5개월째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5개월 동안 빈 공간이 여기 이용자들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이 결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장인데 관장이 없으니까 불편해서 가는 거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비난의 화살은 관장 임명권을 쥐고 있는 충남 시각장애인 연합회와 위탁기관인 충청남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장 채용 공고 기간 중 후보자의 도내 거주 기간에 대한 자격 조건을 넌지시 바꿔 괜한 유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창석 충남시각장애인 연합회장은 관장 공백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사무국장 대행 체제 속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재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좀 시간을 조금 두고 마땅한 분을 찾자. 날짜를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한 달 이내에 내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선 지난 3차례 채용 공고에서 찾지 못한 적격자가 과연 한 달 사이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며 관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3일 만세운동 100주년인 올 한 해 동안 각종 기념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이동영 선생 알리기에 주력했는데요. 그 막바지 사업으로 천안 도심에 이동영 선생 동상이 서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이동영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이끌었던 선생은 그 업적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천안시는 남부 오거리 횃불낭자 마스코트가 있던 자리에
이동영 선생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이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남북 오거리가 동상은 흉상과 사진 등에서 알려진 것보다 온화한 표정으로 오른손에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됐습니다. 6m 높이 동상은 5m 기단 위에 놓이게 됩니다. 후손께서 온화한 성품을 가지셨고 그다음에 중국식 복식보다는 한복을 사진에는 없지만 고증에는 없지만은 한복을 입는 게 좋겠다 해갖고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동상 주변으로는 선생의 업적과 평소 즐겨 쓰던 휘호, 산류천석 등이 새겨집니다. 또 작은 광장을 조성해 역사 교육과 추모식 등을 열 계획입니다. 공사는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현재 2등급인 선생의 서운을 1등급으로 높이는 운동을 이어가고 목천읍 이동영 기념관을 박물관으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달 아산으로 이전한 충남과학교육원이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인기입니다. 무료인데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그야말로 놀면서 과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고기와 문어, 공룡 그림을 알록달록 원하는 색으로 칠합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을 스캐너에 올려놓자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화면 속에서 움직입니다. 바람을 이용해 골대에 공을 넣는 게임. 아슬아슬 공이 골대에 닿을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네, 지각 변동하고 별자리 같은 걸 봤는데 누워서 별자리 본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미래 자동차나 미래 생활 같은 4차 산업 그런 수업을 하는 게 너무 기억에 남고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체험해서 너무 좋았어요. 대전에서 아산으로 이전해 지난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 충남과학교육원입니다. 창의 누리와 유아과학, 기초과학 등 각 체험관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천체 망원경과 전자현미경 등 좀처럼 보기 힘든 고가의 장비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개원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넘었지만 벌써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400명, 800명, 1600명까지 현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딸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우리 충남 도민과 학생들이 우리 과학의 대중화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어서 저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내년 총선에서 천안 을 지역에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의원이 3선을 노립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젊은 층이 많은 천안 을 지역구는 천안 3개 선거구 중 민주당세가 가장 강한 곳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3선 굳히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이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박 의원의 단독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파전이 예상됩니다. 인재영이 미로로 거론됐지만 당내 반발로 무산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일찌감치 고향인 천안 을 지역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입당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박 전 대장은 자유한국당에서 출마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진영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완구 전 총리의 충남지사 시절 비서실장과 박찬우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 신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김원필 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도 당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17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각 당 후보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방역 활동이 약 50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에 투입되는 공무원들도 쌓여가는 업무와 함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시 도고면에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초기인 지난 9월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최근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천안과 아산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이처럼 방역 활동이 장기화되면서 용역업체와 공무원들의 피로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2교대로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 외에 또 추가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근무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역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빈자리는 고스란히 동료 직원들이 채워야 하기 때문에 행정 공백도 우려됩니다. 현재 아산에 운영되는 방역 초소는 모두 4곳. 보통 한 개 초소당 공무원 2명과 용역업체 직원 4명이 교대 근무를 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만 80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불청객인 구제역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거점 소독시설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철새도래지 주변을 순회 소독을 하고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통해서 그 악성 전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농가도 방역에 투입되는 공무원들도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어린이집 원아들이 사랑의 저금통 기부에 나섰습니다. 4년간 꾸준히 모금한 성금이 벌써 1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용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법 무거워 보이는 저금통을 고사리 같은 손마다 들고 있는 원아들. 자신의 차례가 오자 머뭇거림 없이 저금통을 전달합니다. 저금통은 아이들이 1년간 심부름과 착한 일을 통해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저금통 받을 때 돈이 쬐끔이었는데 점점 착한 일을 하다 보니 돈이 많이 쌓였어요. 어느새 넓은 탁자를 가득 메운 저금통.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아이들의 예쁜 마음이 함께 담겼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어린이집 원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곡차곡 모은 성금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5년 1,800만 원을 시작으로 4년 만입니다. 올해 역시 세종 지역 200곳이 넘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사랑의 저금통 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성금은 세종 지역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 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나눔의 기쁨과 소중함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가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연합회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의 따뜻한 사랑 나눔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우리에게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 개 시공사가 같은 시기에 지었지만 2개 단지씩 따로 관리해오던 세종시의 4개 아파트 단지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 관리를 결정했습니다. 당장 관리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데요. 김우순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도담동의 도래마을 16단지부터 19단지까지 4개 단지입니다. 모두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로 전체 723세대에 불과하지만 현재는 16과 17단지 따로
18과 19단지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단지 사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관리비 문제에서 이제 다소 부담이 되고 이제 인지도나 가치 면에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난 2017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두 단지를 공동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육교나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두 단지 간 통행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겁니다. 이에 최근 두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지난 4일엔 세종시청으로부터 최종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법 개정 취지를 살려 공동관리를 결정한 세종시에서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두 단지를 공동관리하면 무엇이 좋을까? 우선 300여 세대 규모의 중형단지에서 700세대 이상의 대형단지로 바뀌면서 아파트의 인지도나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 등 여러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입주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관리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합됐을 시 한 6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니까 세대당에 한 8천에서 1만 원 정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 두 개 단지는 조만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합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후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내년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두 1조 6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3.4% 증가했는데요. 다만 세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채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가 편성한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올해보다 535억 원 늘어난 1조 6,050억 원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인구 증가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늘면서 사회복지 분야가 3,84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군비행장 통합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도 2,92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등 자치분권 특별회계에 159억 원,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율주행에 100억 원, 로컬푸드 3호점에 7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종시는 복지와 편익 증진, 그리고 미래 먹거리 등을 위한 투자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촉진 보조금 58억 원,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살림살이 규모가 늘어난 것과 달리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부동산 규제 등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 등 지방세가 558억 가까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결국 세종시는 내년에 73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지방채는 총 2,6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재정 위기라는 우려 속에 세종시는 현재 타 광역시도에 비해 지방채 비율이 낮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14.88. 이 정도면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갖고 있던 17개 특광형 시도의 부채 비율 평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도 이 부분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예산 편성안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논란 속에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학부모 단체가 연내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우려된다는 건데 해당 조례와 관련한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돕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한편에선 교육감의 주관적인 교육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학부모와 기독교 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 가치관인 성평등의 동성애 애호 교육, 편향된 통일교육, 편향된 정치교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진통 끝에 해당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에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세종시에서 건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비영리 학부모 단체인 일명 세종 건강한 교육 학부모회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은 정치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우려되는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통과시켰다며 폐지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기독교계와 함께 세종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세종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서명운동을 우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특정 정당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단체로 만들 것이라며 행정부 어용단체로 전락한 일부 시민단체와는 달리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통해 세종시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2일까지 올해 공공비축 미곡 건조벼 수매를 진행합니다. 올해 매입 품종은 삼광과 친들 2개 품종으로 사전에 이 통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1,870톤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수매 정산의 경우 중간 정산금 3만 원을 우선 지급하되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이후 차입금을 연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